회의 전에 신동근 인천서 강화을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장 수여시키겠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 곳곳 현장을 누비며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라는 의미로 공천장과 함께 운동화를 준비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공천장과 운동화를 수여하겠습니다. 예. 낭독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제15-4호 인천 서구 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 성명 신동근 유해 사람을 2015년 4월 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서구 강화군을 재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고요. 제79차 최고위원 회의를 축하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 인천서 강화을 지역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동근 후보와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우리 당은 신동근 후보를 국민 지갑 지킴이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신동근 후보는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안상수 후보가 인천시장 시절에 만든 빗등이 인천시를 송영길 시장과 함께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신동근 후보가 인천 시민들의 지갑을 확실히 지켜드릴 것입니다. 인천은 남북 경제협력 시대가 오면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요코하마와 같은 경제 수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와 강화는 남북한을 잇고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하늘길과 바다길이 될 것입니다. 신동근 후보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인천의 기대입니다. 신동근 후보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신동근 후보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와 우리 당이 신동근 후보와 함께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년 전 우리 영예를 지키다 순직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고귀한 목숨을 바친 46명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조주의 그리고 구조 작업에 나섰다 침몰한 금양호선은 9분의 숭고한 희생에도 꽃빛을 여깁니다. 남북과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합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평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나라 안으로는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서 다시는 그런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안함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기간 우리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특히 하루가 멀다고 펴지는 국내 각종 사건 사고와 방산 비리는 이 정권의 안보 의지와 안보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우리 군이 창설된 이래 지금처럼 군수계부가
광산 비리에 줄줄이 엮여서 철장으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안보무는 사상 최악의 기강회의입니다. 광산 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에 구멍을 뚫는 국가 보안 사범이며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 행위입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새누리당은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반성이 없으니 도대체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참으로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의 산물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안보를 바로 세우는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종북몰이의 빌미로 삼아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국민뿐입니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장병들의 영역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천안함 오주기는 종북몰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해이된 군기관과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사자숲으로 유명한 인천 서구 강화 지역을 방문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자 발톱을 닮은 사자숲은 최고의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의 신동근 후보야말로 13년 동안 강화에서 살아온 사자의 용맹함을 갖추고 또 사자 숲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최고의 효능을 지닌 인간입니다. 인천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또 보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천 시민들은 매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거의 대부분 공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항해 경제권 도약을 위한 제3연륙교도 반드시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홍영표 인천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 출신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130명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의원들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인천 시민들에게 드립니다. 내일은 국가 주관으로 천안함 용사 추모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안함 용사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어제부터 추모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들의 희생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호국보훈협회가 천안함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6%가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하는 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고귀한 영령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저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 주례회동에서 4월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것들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글 자본주의가 아닌 따뜻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의 지갑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갑을 두툼하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연말정산 폭탄의 정상화, 최저임금의 인상, 생활임금의 도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세제 지원으로 가벼워진 서민들의 유리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 4.29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지갑을 지키려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생을 파탄내고 실체도 없는 정복몰이에만 빠져있는 새누리당의 대결입니다. 새누리당이 집권 7년 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는 집권 피로감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에 실적은 없고 온갖 부정부패 그리고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잃고 난데없는 정복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부간에 2억 마일리 미국 땅에서 평일날 골프 친 것을 만약에 단 한 사람 미국 교민이 안 보았다면 만사가 오케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민은 왜 제보를 했을까요? 제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자마자 골프를, 그것도 복지 문제로 현안이 많은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민의 말씀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공인한 부상급식을 나홀로 거스리면서 가난 증명 후에 눈칫밥 급식으로 바꾼 홈키호테적 행정을 바라보는 정확한 민심이고 천심일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가난을 증명한 후에 눈칫밥을 먹으라면서 자기는 좋은 비행기 타고 부인과 해외고 호화 골프를 즐기는 것 정말 부적절한 처세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실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무원 복무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집단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만이 평화의 초석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모든 길이 안보로 통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민생 경제는 물론이고 생활 안보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유능한 경제 정당에 더해서 튼튼한 안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당이 자신 있게 내세운 신동근 후보는 검단에서 25년, 강화에서 13년을 살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신동근 후보가 1년을 4년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책임자라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새누리당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 전시행정과 방만행정으로 7조 원의 부채를 남겨 인천시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장본인입니다. 인천의 재정 파탄을 초래해놓고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인천 발전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자원 애교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인천 시민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예,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눈칫밥 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졌다 뺏는 것이 가장 기분 나쁜 일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근무급식 폐지는 가난한 아이 부자의 평가르는 비교육적인 일이고, 그리고 가난의 딱지를 붙이겠다는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이러한 무모한 역주행의 결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폐지로 6만 6천 명은 의무급식 대상자가 돼서 의무급식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5, 6만 원의 급식비를 21만 명이 내야 합니다. 경상남도 그리고 시군의 예산 643억으로 서민자녀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월요일날 말씀드린 서민자녀 지원 사업 20가지 가까운 그런 가난 증명을 해야만 50만 원짜리 교육 바우처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그 카드로 학용품도 사고 EBS 교육도 수강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는 엄마는 찬성, 아빠는 반대, 아이는 울고 있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실제로 경남의 학부모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6만 6천 명도 교육청의 예상인데요. 이것도 증명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시군 석식지원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시설 학생,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 차상위 계층 등은 이미 분류가 돼서 있지만 시옷 규정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2014년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는 소득을 입증해야 의무교육 대상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3인 가족 기준 177만원, 4인 기준 가족 217만원. 이것을 입증하려면 본인 소득 재산 신고서 작성,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 잔액 이런 것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정한 일입니까? 일부 언론에서 서민자녀 교육대상 지원 서류를 제가 의무교육으로 급식으로 이렇게 혼선을 냈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것은 큰 의미에서 의무급식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사실상 주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조 9조 위반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생각대로라면 경남도청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 2시면 사실상 퇴근해도 되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경남도의 무상 의무급식 폐지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당론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밥그릇을 뺏는 비정한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도 될 것입니다. 우리 신동근 후보의 따뜻한 이런 마음을 그리고 능력 있는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유능함을 선택해 주시고 신동근 후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은 천안함 북침 5주기가 되는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젊은 천안함 46명의 용사와 그들을 구조하다가 희생되신 고한조 주님, 금양호 선원 9분 모두 함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천안함 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087조 원을 기록했는데 월 5, 6조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이미 가계부채는 1100조를 넘어서는 셈입니다. 더 위험천만한 것은 그 증가 속도입니다. 지난 한 해 빚이 67조 원으로 늘었는데 가계소득 증가율보다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소득은 2D 수준으로 오른다면 빚은 LTE급으로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올 들어서 2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3조 7천억 원이 늘어서
증가 규모가 예년의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의 평균 부채 금액이 1억 1,700만 원이고 임금생활자분들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험도는 더 큽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큰 문제 없다,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시된 갈아타기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은행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고식지계로 1,1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가계부채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4.19 서강화을 재선거는 강화 검단 주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유능한 경제 일꾼대 인천 재정을 파탄낸 무능한 후보와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임을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동근 후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신동근 후보는 지난 25년 검단에서 그리고 13년 이 강화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뛰어왔던 지역의 일꾼이고, 인천시 정무부 시장을 지내면서 인천 행정에 대해서도 두루 살펴본 경험을 갖추고 있는 후보입니다. 또한 우리 후보의 부인은 이곳 강화 출신입니다. 이번에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지역을 잘 아는 일꾼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동근 후보는 이 남은 1년의 임기를 4년처럼 쓰면서 지역 주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지역의 일꾼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전 4기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신동근 후보에게 우리 서강화을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유승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화 캠프장 화재 희생자의 연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 여당은 안전사고가 터지기만 하면 문제 대상 기관을 폐쇄하는 수법을 또는 해체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등록 캠프 시설을 폐쇄하고 산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의 적법 절차 이행 또는 업종 전환, 폐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캠프의 미등록 시설이 1,800개의 시설 중에 1,700개나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이는 굉장히 무책임한 관료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 그리고 책임 회피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대응 방식으로 처음 나온 것이 해양경찰청 해체라고 하는 점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암덩어리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그린벨트 제한구역 내에 캠프장 허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것은 현실을 모르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안전 점검, 근본적인 시스템, 정책 방향, 그런 점검은 뒷전입니다.
대통령의 말씀 점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회윤리자문위원회 국회의원 특보 겸직 신고서를 제출한 뒤 심사도 받지 않고 특보단 회의를 강행한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권위주의적인 처사입니다. 게다가 세간의 논란을 의식해서 수석회의와 별도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회 윤리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할 때까지는 특보 활동을 유지했어야 하는 게 예의입니다. 명백한 겸직 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의원 특보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겸직 의원들은 국회와 여당의 대통령 이중대를 만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당이 반쪽짜리 공무원 연금 계약안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시한의 합의를 종용하며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전 국민적인 저연금의 구조화를 초래할 여당과 인사혁신처의 계약안의 철회가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인연금 개정을 신설하자는 이른바 김태일 교수의 안도 저연금화와 함께 공적연금을 수익이 불확실한 개인연금처럼 운영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우려가 되므로 수용 불가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천조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또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지방재정의 파탄 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천시의 재정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죠. 바로 이렇게 인천 시민에게 고통과 눈물을 안겨준 원죄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안상수 후보에게 있습니다. 이 재정 파탄 위기로 인해서 저출산 시대에 전 송영길 시장이 우리 인천 시민에게 출산 장려금 둘째 아이한테 주는 그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마저도 새누리당 시장 유종복 시장이 지난 11월부터 출산 장려금 지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 신동근 후보는 한결같은 마당쇠 후보, 우직한 바보 같은 후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검단에서 뿌리 내리면서 지난 12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이 적합한 땅에서 농어민과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여러 가지 부상과 인내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정무부지사 시절을 잘 기억하시죠? 우리 강화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화의 발전을 도모한 우리 신동근 후보, 안상수 시장이 안긴 고통과 눈물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채워드리고 지갑을 지켜주는 그런 후보가 신동근 후보라 할 것입니다. 12년 동안 강화와 검단을 짝사랑한 검단의 사위 단 1년이라도 여러분 한번 심부름 시켜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준비된 후보 신동근 후보를 뽑아서 남은 1년을 우리 강화의 자랑으로 4년처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한번 뽑아주시죠. 이것이 강화도 사투리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게 아니고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번에는 꼭 한번 신동근을 뽑아주시죠. 우리 신동근 후보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사위이긴 한데요. 하동이에요, 하동. 예. 인심 좋고 물 좋은 하동에 경계 없이 자라난, 편가르지 않고 자라난 신동근 정말 사위 한번 좀 심부름 시켜 주십시오. 저 추미애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오겠습니다. 네.
일본이 참 수상합니다. 이 아시아의 인권을 유린하고 전쟁 물자 확보와 전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노략질하고 수탈했던 그 기억을 까마득히 지우는 것을 넘어서서 전쟁광 일본은 눈꽃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광 일본이 아무런 사죄 없이 지내다가 지난 시절 이 전쟁 배상금으로 눈꽃만큼 집어준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아시아 개발을 위한 발전을 위한 공적 원조 자금을 내준 것이다. 그 덕분에 한국도 일어섰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을 상대로 정말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용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새천년민주연합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최고위원회를 열게 된 게 이번 보궐선거에 우리 신동근 후보가 꼭 당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 당력을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걸 이곳 유권자들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 또 선거철만 되면 꼭 새누리당에서 하는 짓이 있습니다. 내일이 천안함 폭침 사건 5주년인데 요 때만 되면 또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꼭 정북몰이 또 이 안보 문제 등등으로 해서 저희 당을 공격하고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보라는 게 어떤 상품입니까? 또 안보를 만들어내는 어떤 제조 기술이 있는 겁니까? 특허권이 새누리당에게 있는 겁니까? 저희 당도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경험이 있고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제 그런 짓은 하지 말고 누구나 사람은 잘못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잘잘못 따지는 건 몰라도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가지고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장난하는 이런 행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만큼은 그런 짓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말에 동요돼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동근 후보는 앞에 최고위원들 모든 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12년간 저희 당에서 인천 서구 강화를 위해서 준비했던 분이고 직전까지 우리 시당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했고 인천 정무부시장을 했고 또 공고를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나와서 치과 의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자기 전혀 다른 연관이 없는 분야인데 자기 노력이 쓰이신 분이고 또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이런 분이 처갓집 근처로 와서 지금 25년간 살면서 준비했던 도전을 닦았던 곳입니다. 이제 한번 마지막 1년 남은 19대에 꼭 서구 강화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부탁드리면서 신동근 위원장의 필승을 위해서 저희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인천시당 위원장 수고하시는 홍영표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재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서구 강화을 재선거는 새누리당의 기책 사유로 선거가 다시 있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개혁의 하나로 이
재선거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새누리당에서는 인천 시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안상수장을 다시 추천했습니다.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부채가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수년 동안 인천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상수 후보는 시장 시절에 재건축 재개발을 무차별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수십만 명의 인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다시 이렇게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서구 강화의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상수 후보는 이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신동근 후보가 25년 이상 이 지역에서 살았고 또 이 지역의 사위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온 것에 반해서 안상수 전 시장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연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후로 선거 때만 되면 출마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또 지난번 인천시장 후보 그러다가 이 마지막 이 어떤 철새 도래지로 아마 서구 강화를 택한 것 같은데 우리 서구 강화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근 후보는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 강화 주민들이 반드시 1년밖에 임기가 되지 않지만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면 우리 신동근 후보가 원하는 상임위에 그리고 또 당에서 가장 그 중요한 직책에 반드시 발탁을 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우리 대표님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다 함께 박수로 약속을 할까요? 예,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신동근 인천서 강화을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필승을 위한 각오와 결단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범단 주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영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을 개최해 주셔서 저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날 경선을 마쳤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2년 선거 패배 후에 지난 3년 동안을 이곳 검단과 들녘을 곳곳을 누비면서 와신상담 오늘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대표님으로부터 공천장을 받고 나니 결전을 앞둔 설렘과 또 막중한 책임감에 가슴이 뜁니다. 선거를 떠나서는 정치를 말할 수 없고 또 선거에는 항상 승패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3번의 선거에서 모두 9배를 마셨고 이번에 4번째 도전을 합니다. 그간 당과 동지들의 영혼에 동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당원 동지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오늘 당의 지도부가 직접 이곳을 찾아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가슴속 깊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좌절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또
또 우리 당에서도 저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고 또 확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당원 동지와 우리 당을 믿듯이 우리 검단과 강화 주민들을 또한 믿습니다. 이 신동근을 단련하고 다듬어서 더 크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신동근의 승리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뿐입니다. 선거 직후부터 시작한 선거법 위반 소송이 무려 3년을 끌었습니다. 이제 이곳 주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새로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3년 만에 2번이나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새누리당은 아마 후보를 낼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한무치하게도 이 지역과 아무런 연고도 없고 또 방만한 인천시 운영을 통해서 재정 파탄의 책임자로 이미 검증된 부분을 이 지역의 후보로 내보내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승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검단 강화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이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섰습니다. 맞은편 건물 사무실에 큰 붉은 대형 현수막으로 안상수가 시작한 검단 신도시 마무리도 안상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시작은 안상수가 했지만 마무리는 저 신동근이 하겠다. 이제 안상수 시장이 마무리할 것은 자신의 정치 인생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검단과 강화 우리 지역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년 총선 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의 승리는 이번 4.29 재보선 전체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확실한 압승으로 결정짓는 것이며 새누리당에게 가장 아픈 결정적인 한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국민들은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고 앞서고 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전세량 등으로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있고 귀 막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경종을 울려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 어려운 지역이지만 저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강화에서 검단에서 12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주민들이 이번에는 신동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신동근에게 승리를 향한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염을 모아주십시오. 누구보다 강화 검단을 잘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후보 저 신동근에게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근